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림기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오늘부터 아마 저 계속 만나 뵈실 건데,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강의 바로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산림기사 과목이 총 5개거든요. 그 5개 그 어떤 강의보다 이번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강의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것, 이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지, 대체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하십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대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하십니다. 산림기사, 여러분들 산림기사 많이 들어보셨나요? 얘 어려운 기사일까요? 쉬운 기사일까요? 산림기사는요, 제가 객관적인 지표로 좀 보여드릴게요. 합격률 36.2%, 2011년 기준으로 36.2%입니다. 100명 중에 36명이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100명 중에 여러분들 10명은 안 와요. 최소한 10명은 안 옵니다. 시험장에 안 나타나시고, 그리고 정말 최소한 이 20분은요. 20분은 일주일도 공부 안 하신 분들이세요.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30분은 우리의 경쟁 상대에서는 빠집니다. 이 30분을 제외하면 이제 70명 남죠? 이 70명 중에서 36.2%의 분들, 36.2%, 반이 넘으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산림기사 어려운 걸까요? 전혀 어렵지 않죠. 오히려 쉬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여러분들 어려워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사람인 34명 안에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34명 안에 드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34명 안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시험은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왜 정해져 있냐? 그건 기사시험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사시험의 구조는요, 문제은행식 구조예요. 우리가 은행 가서 뭐 대출 받기도 하고 은행에 돈을 넣기도 하고 하죠.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추산컨대 약 2,000개에서 3,000개 문제들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2,000개, 3,000개 문제들 중에서요, 시험 볼 때마다 100개씩 빼서 쓰는 거예요. 100개씩. 시험 볼 때마다 100개씩 빼서 씁니다. 자, 이게 구조예요. 정말 간단하죠? 이게 기사시험, 모든 기사시험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들 공부하시면 돼요. 이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들 2,000개, 3,000개 문제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즉, 기사시험은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푸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2,000개의 문제들을 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배경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2,000개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이 배경 지식은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기사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산림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사시험을 치르시는 분들, 기사시험 취득하시고 공부하세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정말 방향성이 잘못된 분들이시고요. 그 34명 안에 대다수의 분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산림기사를 취득하시는 분들. 산림기사 취득을 목적이지만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면서 내한테 공부가 어느 정도 된다. 요것은 괜찮아요. 요것은 괜찮은데, 공부 자체를 목적으로 두면서 산림기사도 취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산림기사 취득하시고 공부하실 수도 있고, 공부하신 다음에 산림기사 취득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는 이 많은 배경 지식들이 원래는 필요하지만 약 2,000개의 문제들, 실제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2,000개의 문제들만, 배경 지식이 아니라 이 문제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파고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시면 여러분들 기사시험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사시험 기출문제를 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기출문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는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11년치 문제를 일단 전수 분석을 했습니다. 보통 이 산림기사처럼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기사 같은 경우에는 5년치, 7년치의 문제를 풀어요. 보통 이렇게 푸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5년, 7년치는 약간 도박성이 있습니다. 예, 약간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불합격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7년치 하시면은 불합격 안 하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1년치 문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합격을 보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합격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단 11년치 문제를 모두 다 분석을 했습니다. 전수 분석이란 하나도 빠짐없이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분석을 했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더 많이 나오더라. 여러분들 알 수 있으므로 제가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최대한 압축 요약했습니다. 개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 나온 교재 같은 경우에 대부분 600페이지 또는 900페이지짜리들이 많아요.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죠. 600페이지, 900페이지. 내가 뭔가 다 암기해야 될 것 같고 공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므로 자, 문제만 보면은 문제만 풀면은 600페이지, 900페이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될 수도 있는데 자, 이론이 600페이지, 900페이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론은 정말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을 정도,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여러분들 개념을 배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효율로 여러분들이 산림기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만 푼다고 해서 합격하실 수는 없겠죠. 당연히 개념이나 기본적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동반시켜 드려야겠죠. 그것은 제 역할입니다. 이것은 제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들으셔서 이해를 하시면서 기출문제 자연스럽게 푸시면 되시는 거예요. 기출문제 자연스럽게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산림기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산림기사고 산림기사는 2005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2005년도.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약 19년, 18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경과됐다는 것은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이 19년치, 18년치는 쫙쫙쫙 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 기출문제가요. 합격률은 아까 말씀드렸었고 종목은 약 5분야입니다. 그래서 산림을 조성하는 이 조림학, 그리고 산림을 보호하는 병충해 이런 것들 다루는 산림보호학, 그리고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경영학, 그리고 임도, 산에 난 도로, 임도에 대한 공학, 그리고 사방공학까지 해서 총 5분야가 있고요. 시험은 객관지 4지 택일형으로 갑니다. 자, 1번 문제 나오고요.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서 여러분들 답이 되는 거 하나만 체크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극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문제와 이 답만 알고 계셔도 합격하실 수도 있어요. 할 수도라고 했는데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랑 답만 외우셔도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만 더 깊게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합격 점수는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5과목이 평균 60점 이상 돼야 되고 40점 미만 과목 예컨대 35점이 나왔다. 다른 거는 다 80점이야. 다 80점인데 하나만 35점 나왔다?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불합격입니다.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골고루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 자, 필기시험은 합격하시고 나서 약 2년간 유효합니다. 그때는 바로 실기시험만 보시면 돼요. 자, 시험 방법은 올해부터 완벽하게 이제 바뀌었는데 CBT 시험입니다.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시는데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라고 해서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기사 시험이. 자, 산림기사 시험 일정 가볍게 이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달라진 것은 2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춘 자와 3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춘 자를 두 개를 나눴어요. 두 개를 나눠서
2월에 응시자가 갖춰지면은 2월에 시험을 보고 3월에 응시자가 갖춰지면은 3월에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자,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의제기나 또는 여러분들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 점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큐넷에 가시면요. 산업인력공단 그 큐넷 아시죠? 큐넷에 가시면 여러분 접수를 큐넷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큐넷에 가시면은 각 과목별로 이 출제 유형들이 나옵니다. 출제 유형. 2년도부터 2년도까지는 어떻게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출제 유형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삼림기사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첫 번째 출제 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16년부터 19년 두 번째 출제 유형 그리고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세 번째 출제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제 유형이 변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겁먹으실 수도 있어요. 아, 문제가 다르게 나오나? 혹시 문제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나?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11년치 제가 전수 분석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11년치 전수 분석을 한 결과 출제 유형이 바뀐 것들은 있어요. 이렇게 조림학에도 3개 있고 임업경영학 3개 있고 임도공학 1개 있고 뭐 사방공학이라든지 지금 삼림보호학에서는 없었어요. 그 두 과목에서는 없었고 근데 이 출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서 새롭게 나온 신규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한 문제. 신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큐넷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갑자기 기사시험 너무 기출문제만 가지고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 같아. 아예 구조를 바꿔버리겠어 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공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해를 위주로 저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하지만 지금 그 구조가 바뀌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기사가 몇 가지인데요. 기사가 몇 가지인데 그 기사의 모든 구조를 다 바꿉니까? 물론 조만간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요. 지금 기출문제만 풀면은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바뀔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어쨌든 그 전에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이 기회를 포착해서 기사시험을 취득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또 분석을 해본 게 있는데 각 연도별 신규 문제가 얼마나 출제됐는가. 이 난이도라는 게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19.6% 어떤 때는 40%가 나올까? 대체 뭐 어떤 게 기준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기사시험을 준비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기출문제로 준비를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은 기출문제에서 변형이 됐는데 그 변형이 거의 신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변형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좀 난이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왜? 우린 기출문제만 공부하는데 기출문제랑 다른 문제 나오면 틀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15년도에 신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임업경영학과 임도공학에서요. 그래서 합치면은 47문제 정도 왔는데 합격률 최초로 19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0%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부분 낮아도 20%거든요. 낮아도 20%까지인데 19%까지로 떨어진 거. 이때 신규 문제를 보니까 가장 많았다는 거죠. 최근에서 가장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합격률이 높았을 때 이 40%대도 있었는데 이땐 신규 문제가 적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문제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신규 문제를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21년도 가장 최근이었으니까 조림학에서 3문제 나왔었고 산림보호학 5문제, 6문제, 5문제, 4문제 나왔습니다. 각 과목당이고 그리고 얘는 1년 기준입니다. 1년에 우리 시험 몇 번 보죠? 3회 봅니다. 1년에 시험 3회 봅니다. 그러면은 3문제였으면은 1회당 한 번 나온 거야. 하나 틀렸어도 95점이고요. 얘 하나 두 개 틀렸다고 해도 90점. 얘도 2개 90점. 얘 2개 90점. 얘 하나라고 하면 95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규 문제 다 틀렸다고 해서 신규 문제 다 틀려도 지금 몇 점입니다. 평균 92점, 93점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는 이 표를 만든 겁니다. 신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는 기출문제만 풀 거고 기출에 나온 것만 개념을 잡고 갈 거예요.
가장 이 기사 시험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원리를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이거만큼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이 없어요. 이 모의고사만큼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절대 모의고사 보시면 안 되고요. 기출문제로 모의고사를 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누군가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굉장히 이 구조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모의고사 풀면은 오히려 헷갈려요. 오히려 헷갈려요. 내가 답으로 봤던 것도 다른 답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의고사 푸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저에 대한 소개도 잠깐 좀 해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단 문제 11년치를 분석을 했으니까 총 문제수를 보면은 약 660문제 정도 됩니다. 660문제. 이 문제들을 각각 주제별로 나눴습니다. 주제별로 나누고 이렇게 나온 주제들 뭐 이렇게 있겠죠. 이 주제에 속하는 문제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문제들과 주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린다는 거 해주시고 뭐 5회 이상 출제 문제수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5회 이상이 출제됐다는 것은 한 주제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제는 빈도수가 높다는 거고 그 주제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똑같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자,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냥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2014년도 1회에 나왔고 12년도, 15년도, 22년도 나왔는데 문제 한번 읽어보면 우리나라 소나무 중에서 줄기가 곱고 수간이 가늘고 좁으며 지하구가 높은 특성을 보이는 지역형은 소나무 수영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금강형이거든요. 답이 금강형입니다. 그 소나무 수영형 같은 경우에는 안강형도 있고 위봉형도 있고 중나무 평지형도 있고 뭐 동북형도 있고 이 형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많다고요.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답으로 가져가는 건 다 금강형으로만 나왔습니다. 이 소나무 수영형으로는 다 금강형만 나왔다고요. 소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수형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형형에 대해서는 다 금강형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강형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왜? 다른 거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문제은행에서 뽑아서 쓰기 때문에. 얘네는 문제은행에 없는 거예요. 얘네가 답인 문제는. 뭔 말씀인지 아셨죠? 얘네가 답인 문제가 나오면은 그걸 신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규 문제 아까 많이 나와야 한 과목에 2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확신을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보시면은 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 자, 주제를 쭉 이렇게 나눠요. 주제를 쭉 나누고 그 다음에 몇 년도에 몇 문제가 나왔는가, 몇 년도에 몇 문제가 나왔는가, 그리고 이 색깔이 있죠. 색깔은 아예 똑같은 문제들. 지금 이 산림대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 19년도 똑같은 문제 나왔고요. 여기 외림작업 적용소정도 15년도, 22년 똑같은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들이 많고, 자, 여기 보이시는 똑같지 않은 문제들도 있죠. 이런 문제들 다 신규 문제 아니에요? 자, 신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들은요. 이 12년도, 제가 12년도까지만 분석해서 그래요. 이 전에도 나왔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얘네 공부하면 됩니다. 얘네 공부하면은 이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고 얘네 공부하면 이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이제 드디어 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은 김희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 소개를 좀 늦게 한 이유는 제 소개보다도 제 강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 강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준비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제 자신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합격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죠? 자, 제 이름은 중요하진 않지만 김희성입니다. 이게 그 이번에 미용실에 갔는데 어떤 분이 미스터 선샤인인가? 예. 거기에서 나오는 배역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최근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저는 유튜브의 채널 중에서 이 나무쌤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됐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나무쌤 채널에서는 나무의사라고 하는 자격증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사라고 해가지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나무의사 관련해서 책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론서, 문제집 이런 거 썼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뭐 농업종이라든지 토양 쪽, 이런 쪽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러분 제 강의에서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은 선생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요 트리셈 554 나무쌤이거든요. 나무쌤 554 5사는 제 생일입니다. 5월 4일. 그래서 어쨌든 5사 G메일로 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언제든 수정할 것은 거의 무조건 수정할 거고, 그 다음에 좋다, 더 강조해서 해달라고 하면은 더 강조해서 할 거고, 신나서 더 강조해서 할 거예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메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점은 사실은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제가 뭐 잘난 사람이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제 기사 자격증이 여러분들보다 많이 경험을 해봤다. 제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를 합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랑이죠. 필기는 한 번도 불합격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필기에서 4개는 바로 실기를 취득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나머지 6개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안 봤어요. 실기 시험을 안 봐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필기 시험 합격 후에 2년까지만 유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년간 실험을 치르지 않아가지고 이 6개는 자격 박탈이 됐죠. 근데 이 10개를 준비하고 또 실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기사 자격증, 물론 나무의사는 가지고 있고, 기사 자격증 중에서 제가 예시를 들고 싶은 게 이 토목기사랑 조경기사, 제가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난이도는 일단 토목기사가 높아요. 난이도는 토목기사가 높고, 조경기사가 난이도는 낮습니다. 난이도는 이렇고, 자, 근데 저는요, 이 조경기사를 얼마나 준비했냐면은 거의 1년 준비했어요. 조경기사. 왜냐하면은 제가 조경학과를 나왔거든요. 조경학과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조경기사를 따려고.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었고, 토목기사 같은 경우에는 1.5개월 준비했어요. 한 달 반 정도. 근데 토목기사가 난이도가 더 어렵다고 했었죠. 여기서 바로 제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경기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때 엄청나게 난이도가 낮았었어요. 최악. 지금까지 봐온 모든 조경기사 중에서 최악 난이도 6%인가 4%인가 그랬습니다. 뭐 어쨌든 정말 예외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도 준비해보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난이도가 높은 기사를 준비를 해보면서 저는 이것의 공통점을 느낀 거예요. 토목기사도 그렇고 조경기사도 그렇고, 이 토목기사랑 조경기사는 아예 결이 다르거든요. 토목기사는 대부분 계산 문제고요. 조경기사는 대부분 그냥 이해를 동반한, 그냥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둘의 성격이 완전 다르지만 저는 이 조경기사를 취득하고 나서 토목기사를 1.5개월 만에 취득을 했고, 나머지 기사 같은 경우도 다 한 달도 안 걸린 것도 있고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다. 어떻게 이렇게 취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공부의 방향성을 잘 잡고 갔다는 거고, 이 기사 시험의 구조 자체가 어떠한 과목마다 다 단어는 다릅니다. 단어도 다르고 이해해야 될 것도 다르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합격을 위해서 가야 될 비슷한 공부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그걸 모조리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숨길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저는 지금 미쳐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제가 직장은 다니고 있거든요.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정말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정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하고 강의 준비할 때도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그거를 가장 본질에 깔아두고 그 다음에 항상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믿고 아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산림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합격률이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36.2%로 합격률이 쉬운 편이다. 좀 쉬운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산림기사 자격증 자체 이 취득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취득했을 때 그 자격증 자체를 폄하하거나 좀 낮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치를.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격증 보통 취득하시는데 2달에서 3달 정도 소요가 되실 거예요. 이 2달에서 3달 동안 친구들이 불러도 안 나가고 집에서 엄마가 뭐 야 빨리 밥 먹자 밥 먹으러 외식하러 가자 외식도 안 가고 그리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뭐 유튜브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참아가면서 공부하신 거잖아요. 2~3달 동안. 절대 짧은 기간 아니죠. 2~3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2~3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그 과정은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 자격증을 딱 취득하는 순간 포기만 안 하고 여러분들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순간 그 모든 과정들, 그 결과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이 자존감으로 옵니다.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2~3달 견뎌내고 나 자격증 취득했어. 나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 자존감 높아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도전하시려고 해요. 제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무위사를 도전해서 나무위사를 취득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기사 자격증을 강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은 정말 뭐 인생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이 작은 부분에서 나온 가치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격증 자체가. 여러분들 이 도전 많이 하면 저절로 어떻게 되냐. 사회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인간이라는 게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원래부터 불안정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불안정한 존재. 우리가 공무원이나 예를 들어서 절대 그걸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교직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장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 안정성 때문이잖아요. 편하게 오랫동안 길게 일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보통 그런 자격증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적성에 맞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적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불안정한 존재로 정의를 내렸어요. 불안정한 존재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도전하고 뭔가 안정적이면 안 돼. 하루하루가 안정적이면 안 되고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실패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계속 도전하면 자연스럽게 실패가 생기거든요. 도전하면 자연스럽게 실패도 생기고요. 자연스럽게 성공도 생깁니다. 이게 큰 실패가 되면은 한 번에 좌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이 작은 실패와 작은 성공이라고요. 작은 실패가 쌓이면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그게 노하우가 되고요. 작은 성공이 쌓이게 되면 그게 바로 자존감이 되고 도전 의식이 되고요. 도전하면 할수록 내가 그동안 쌓았던 그 실패들이 밑바탕이 돼서 내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꿈을 이루실 수 있고요. 꿈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 자격증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랑 함께 끝까지 도전해 나가시죠. 중도에 포기만 안 하면요. 중도에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중도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만 하지 맙시다. 저 열심히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고요. 이 다음 강의는 조리막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